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 유미양 전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원금 횡령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인물인데 사면 대상에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네, 게다가 이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게 이용수 할머니 아니셨습니까? 그분 측 반응까지 이번 자료에 담겨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뭐랄까 우리 사회의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는 사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들, 또 이용수 할머니 따님의 심정, 그리고 윤 전 의원 본인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요. 그 이용사 할머니 수양따님께서요. 90이 넘으신 어머님께 차마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기력이 많이 없으신 어머님 건강 생각하면 오죽하시겠어요. 네,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용수 할머니께서 2020년에 직접 그 30년 동안 할머니들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니까요. 네, 본인이 직접 겪으시고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심정이 더 복잡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료에서도 따님이 이제 이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글쎄요. 아마 사법부 판단은 나왔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나 상식, 정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후원금 한 8천만 원 정도, 용도 증빙이 안 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쓰고 또 국고보조금도 부정수급한 혐의 이런 것들이 인정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령까지 선고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고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그 사이에 또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도 있었고요. 네, 결국 임기는 다 채운 셈인데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비판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보이는 태도예요. 아, 그 페이스북 글 말씀이시죠? 네. 사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자신은 당당하다 이런 태도로 비치니까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성찰보다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사면이라는 형태로 구제해 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특히 이게 위안부 문제라는 굉장히 민감하고 상징적인 사안과 관련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네, 일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서 명단을 올렸고 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사면 문제를 넘어서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을 횡령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정작 본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사면권이라는 게 어떤 용서나 화해, 사회 통합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야 할 텐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나 공정의 가치에 맞는 일일까요?